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 이미지와 결합되어 사용되는 멀티모달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진행하는 저는 조용원입니다. 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멀티모달 러닝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위해서 어떻게 멀티모달이 응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 어떻게 멀티모달 러닝을 적용한 사례들이 있는지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전에 영화를 생각해 보면 터미네이터 영화가 있고 아이언맨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들을 보시게 되면 이 등장인물 터미네이터랑 자비스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직접 인간처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런 로봇을 실제로 개발한다면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과 같은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를 좀 예로 들겠습니다. 자비스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카메라를 사용해서 주변 상황을 인식을 하고, 다음에 마이크를 사용해서 주변 소리를 듣고, 센서를 사용해서 주변 온도를 파악하고, 이렇게 세 가지 감각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서 지금 내가 복잡한 도심을 날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상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즉 서로 다른 세 가지 감각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내가 어떤 곳을 비행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상황입니다. 즉 멀티모달 러닝을 좀 생각을 해보면 다양한 감각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인식하고자 하는 대상을 정확히 인식하는 방법을 멀티모달 러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감각에 대해 수집한 데이터를 입력 데이터로 사용했을 때 인식 성능이 증가할 것이다. 조금 더 넓게 본다면 특정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인식 성능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가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모달 러닝을 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각종 센서들, 카메라를 포함한 이런 센서들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센서로 수집한 데이터, 첫 번째 거에 대해서는 각각의 모달리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모달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나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달별로 적합한 신경망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신경망에서 나온 특징들을 잘 결합하는, 어떻게 결합할 건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즉 모달별로 신경망 선택해야 되고 결합 방식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모달별로 적합한 신경망들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각 정보, 다음과 같이 사람이 이렇게 달리는 이미지가 있다고, 비디오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비디오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CNN이나 비전 트랜스포머라는 신경망 모델들을 사용을 해서 특징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청각, 촉각 정보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값이 변화하는 이런 데이터들, 순서 정보가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순환신경망 계열이나 트랜스포머 계열 모델을 사용해서 특징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각 정보에 대한 특징을 추출할 수 있고요. 청각, 촉각 정보에 대한 특징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출한 특징들을 이제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 특징들을 결합하는 방식에는 크게 얼리 퓨전, 레이트 퓨전, 하이브리드 퓨전이라고 있습니다. 이 특징들을 결합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각각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얼리 퓨전 방식입니다. 지금 모달이 3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각각에 대한 특징 벡터를 뽑은 다음에 특징들을 추출한 다음에 그것들을 결합한 레이어를 구성합니다. 이렇게 결합한 부분을 통합 특징 벡터, 여러 모달에서 나온 특징들을 결합한 통합된 특징 벡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통합된 특징 벡터를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경망에 입력해서 예측값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모달별 특징을 결합하는 방식이 얼리 퓨전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의 좀 단점으로 보이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신나는 분위기, 신나는 행사장에서 웃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비 오는 날의 우울한 표정들은 좀 가깝게 매칭할 수 있는 사례이지만 신나는 행사장에서 울고 있는 모습, 이렇게 서로 상이한 특징을 가진 데이터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 통합 특징 벡터를 잘 만들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이트 퓨전이라는 방식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모델에 대한 특징 벡터들을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레이트 퓨전에서는 얼리 퓨전과 달리 모달별로 예측값을 산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다음으로 이 예측 결과를 통합할 건데 어떻게 통합하는지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회귀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달에서 나온 예측값이 31.8, 두 번째에서는 32.9, 세 번째에서는 31.5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측 결과를 통합하냐면 이들의 평균을 사용합니다. 분류 문제로 본다면 모달리티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분류 레이블 1이라고 예측을 하고 3에서는 0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면 1이라고 예측한 게 더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1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라고 예측값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레이트 퓨전이라고 하고요. 이 방식의 좀 단점으로는 모달별로 특징을 공유할 수 없다, 통합된 특징을 추출할 수 없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두 가지 앞에서 설명드린 얼리 퓨전과 레이트 퓨전을 결합한 방식인 하이브리드 퓨전 방식입니다. 우선 얼리 퓨전 방식으로 모델을 한번 학습을 하고 그다음 레이트 퓨전으로 각각에 대한 모델을 또 학습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얼리 퓨전에서 나온 예측값과 각각 모델별로 나온 예측값들을 통합할 건데 회귀 문제로 예시를 좀 유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에서 31.8, 두 번째 모델에서 32.9, 세 번째 모델에서 31.5, 그리고 얼리 퓨전에서 나온 예측값이 32일 때 이것들을 다 평균하는 방식으로 통합된 예측값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의 좀 문제점을 본다면 얼리 퓨전 모델도 학습해야 되고 모달리티 첫 번째에 대한 것도 학습해야 되고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것도 학습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주로 얼리 퓨전 방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모델별로 패턴이 너무 다를 때 이 통합 특징 벡터가 잘 못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모달별 특징에 대한 제약식을 추가하거나 사전학습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얼리 퓨전의 이 문제 제거 방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해결 방안으로 모달별 특징이 유사해지도록 하는 제약식을 추가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모달에 대한 특징 벡터를 x1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모달에 대한 특징을 x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딥러닝 모델을 학습을 할 때 x1과 x2 사이에 상관계수가 높아지도록 하는 제약식을 추가해서 모델을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측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특징을 추출할 때 1번 모델에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2번이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고 2번의 부족한 점을 1번이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이 통합된 특징 벡터가 잘 만들어질 것이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음으로 아까 사전학습된 모델을 활용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관한 한 가지 연구 방법론을 소개해드리면 우선 저희가 소리, 특정 현상을 설명하는 소리가 있고요. 그 소리에 대한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럼 소리 데이터만 사용해서 소리 데이터의 특징을 잘 추출하는 웨이브 투백이라는 모델을 학습하고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특징을 잘 추출할 수 있는 로버타 A라는 모델을 사전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 사전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와서 각각의 모달별로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에 사전학습 모델에서 이런 모달 A에 대한 특징을 산출하고 모달 B에 대한 특징을 산출을 합니다. 다음으로 여기 결합을 거치고 난 다음에 결합된 벡터를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아웃풋 값을 사용해서 감성 유형을 분류하는 테스트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모델을 학습한다면 여기에서 좋은 특징들을 추출하고 그리고 소리, 텍스트라는 순서 정보가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순서에 대한 특징을 잘 뽑을 수 있는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사용했기 때문에 멀티모달 러닝 학습 안정화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전학습과 유사하게 오토인코더를 사용한 모달 통합 벡터를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입력 데이터, 뇌파와 근전도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뇌파에 대한 인코더를 다음으로 뇌파에 대한 인코더를 따로 두고 근전도에 대한 인코더를 따로 둡니다. 그러면 이 인코더라는 것은 특징을 요약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요약된 벡터를 산출할 수 있는데 뇌파에 대한 특징 벡터, 근전도에 대한 특징 벡터들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두 가지 뇌파, 근전도에 대한 특징들을 결합한 통합 특징 벡터를 만든 다음에 이 통합된 특징 벡터를 입력받아서 입력 데이터 자체를 예측하도록 하는 디코더 두 가지를 둡니다. 즉 오토인코더는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가 동일한 모델인데 뇌파와 근전도가 이 모델을 통과해서 정확하게 입력 데이터 자체를 예측할 수 있도록 입력 데이터와 동일한 값이 예측될 수 있도록 모델 학습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이 모달별 디코더들을 제거를 한 다음에 각성 상태인지 우울 상태인지 분류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기 통합된 특징 벡터 자체가 뇌파와 근전도를 잘 결합해서 통합된 특징을 잘 요약할 수 있다라는 가설이 있고 이렇게 되면 감정 상태를 잘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멀티모달 러닝 모달별로 어떤 신경망을 써야 될지 어떻게 결합해야 될지 그중에 얼리 퓨전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얼리 퓨전 방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관계수 관련 제약식을 추가하거나 사전학습, 오토인코더를 사용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연구를 설명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멀티모달 러닝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점으로 데이터 수집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정 현상을 설명할 때 서로 다른 데이터를 동시에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얻기 어렵다라는 문제가 또 있고요. 그리고 여러 모달별로 모델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델별 그 특징을 추출해주는 신경망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델 파라미터 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모델 파라미터 개수를 줄이면서 성능을 유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멀티모달 응용 연구 사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람과 로봇이 협업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그것에 대한 모델링을 했던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로봇 행동 과정을 인식하는 것처럼 로봇도 사람의 행동을 인식할 수 있다면 더 효율적인 공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서 시작해서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방법론을 제안하는 논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로봇들이 존재하고 로봇으로 사람의 행동들을 촬영을 합니다. 네, 사람의 행동은 크게 부품을 올리거나 바켓을 고정하거나 로봇에 대한 가이드를 주거나 로봇을 남겨둔 채 떠나가거나 위치를 바꾸는 이런 5가지 동작을 출력 데이터로 사용을 합니다. 즉 그리고 여기 로봇에서 사람의 비디오 행동에 대한 비디오와 관절 좌표를 동시에 수집합니다. 즉 첫 번째 모달은 비디오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모달은 사람의 관절 좌표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사람의 행동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반응을 설정해서 로봇과 사람 사이 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2가지 모달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 행동하고 있는 비디오, 다음으로 사람의 관절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2번째 모달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비디오에 대해서는 레지넷을 사용해서 특징을 추출하고 다음으로 이 관절에 대해서는 STGCN이라는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특징을 추출합니다. 이 추출된 두 특징을 결합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동작 중에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로봇이 인식하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로는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차량이 어떤 지도상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이런 지도 이미지와 차량 상태 정보라고 하는 것들을 입력받아서 미래 경로를 예측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차량이 지금 지도상에서 어떤 위치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미지를 입력해서 입력한 그 이미지를 합성곱 신경망을 사용해서 특징을 요약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차량 운행 정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속도, 과속도, GPS 이런 정보들이 포함된 데이터고요. 이거는 무슨 특징을 추출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합성곱 신경망을 통해서 나온 지도 이미지에 대한 특징 벡터와 결합을 해서 데이터를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특징을 요약한 다음에 어떠한 경로로 갈 건지 분류하는 문제입니다. 앞에서와 다르게 앞에서는 모달별로 특징을 요약해주는 인코더가 따로 있었는데 이 방법론에서는 운행 정보 자체를 지도에 대한 특징 벡터와 결합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차량 운전자의 스트레스 수준을 인식하는 연구인데요. 거기 위해서 총 3가지 데이터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우선 운전자가 느끼는 운전자의 심전도 데이터와 다음으로 차량의 페달에 가해진 압력, 차량이 얼마나 돌아갔는지에 대한 이런 차량 자체에 대한 정보, 그리고 환경 데이터라 그래서 지금 제가 운전하고 있는 차와 앞차와의 거리, 옆차와의 거리, 그리고 지금 주행하고 있는 차선의 수와 같은 것들을 환경 데이터로 정의해서 3가지 모달을 정의했습니다. 이 3가지 모달의 특징으로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수집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 3가지에 대해서 합성곱 신경망을 사용해서 특징들을 추출한 다음에 결합을 진행합니다. 다음 이 통합된 특징 벡터, 추출된 특징 벡터가 결합된 벡터를 LSTM, 순환신경망 레이어에 입력해서 특징 벡터의 시계열성을 부여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 입력 데이터들은 시계열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LSTM에 입력함으로써 이 통합된 특징 벡터도 시계열 특징을 가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운전자의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지 보통인지 높은지를 인식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 대한 예측 성능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 핸드크래프트 피처는 기존의 도메인 지식을 활용해서 심전도 데이터에 대한 특징, 차량에 대한 특징, 환경에 대한 특징들을 요약을 한 것이고요. 여기 Automatic Features Extracted by CNN 이 부분은 합성곱 신경망을 사용해서 시계열 데이터의 특징을 뽑고 여기 퓨전은 그것들까지 결합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리고 T1은 30초, 10초, 5초 이렇게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들에 대한 비교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핸드크래프트 피처에 대해서도 이렇게 퓨전 방식을 진행했을 때 여러 가지 모달에서 나온 특징들을 결합했을 때 성능이 뛰어난 걸 확인하실 수 있고 핸드크래프트 피처를 사용했을 때보다 CNN을 사용해서 자동으로 특징 추출이 가능하도록 한 딥러닝 기반 멀티모달 러닝 성능이 더 좋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차량 출력 데이터를 먼저 좀 설명드리면 차량의 핸들을 돌려야 될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지 엑셀을 밟아야 될지 이 3가지 행동 중에 어떤 걸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RGB 이미지랑 깊이 이미지, 속도 데이터, 현재 주행 중인 방향 총 4가지를 입력을 받고요. 출력 데이터는 말씀드린 3가지 행동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서로 다른 모달 데이터 결합 방식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실험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결합 방식에 대한 총 3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뒤에 따로 어펜딕스로 빼놨으니 제가 회의를 끝나고 윤선일 과장님께 자료를 공유 드릴 테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테이블을 조금 보시게 되면 여기는 RGB 이미지만 사용한 경우
DP 이미지, 뎁스 이미지만 사용한 경우, 그리고 그거를 결합하는 방식 3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뎁스 이미지를 RGB 이미지를 사용해서 추론해서 사용한 경우, 이렇게 성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양한 모달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현상을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또 그 특징들을 결합 방식이 위해서는 많은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테이블을 넣어 두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 연구실에서 어떻게 멀티모달 러닝을 적용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설명드릴 거는 저희 연구실과 국립해양조사원이라는 곳과 USD21이라는 곳에서 협업해서 진행한 연구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시포그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시포그는 바다 위에 끼는 안개라고 합니다. 바다 위에 안개가 끼게 되면 그 배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사고가 발생하기 쉽고, 그래서 조기에 해무 발생을 할지 말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해무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미래에 그걸 출력 데이터로 사용했고, 입력 데이터로는 기상 데이터와 CCTV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이 2가지 데이터를 어떻게 결합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수집한 기상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CCTV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어떻게 결합했냐면, 예를 들어서 이 상자, 빨간색 상자 내에 기상 데이터를 수집한 게 오늘 오후 2시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라면 오늘 오후 2시에 대한 CCTV 이미지를 CNN에 넣고 이 기상 데이터와 2시에 대한 기상 데이터와 결합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2시 10분에 수집한 기상 데이터에 대해서는 2시 10분에 촬영된 CCTV 이미지를 CNN에 넣고 거기에 대한 특징 벡터를 결합해서 또 다른 시계열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시 50분에 수집된 기상 데이터와 2시 50분에 촬영된 CCTV 이미지 벡터를 결합해서 이 입력 데이터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 입력해서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미래 1시간 동안 해무 발생 여부를 예측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국립재활원과 좋은 운동장이라는 기업과 진행한 연구를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 운동 평가를 위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로는 관절에 대한 그래프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요. 다음으로 이 관절 중에서 중요한 관절들, 그리고 관절들 사이의 각도를 정의해서 시계열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순환신경망을 사용해서 특징을 추출했습니다. 이 두 특징을 결합해서 운동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이걸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관절 좌표를 생성하기 위해서 구글 리서치에서 제공하고 있는 미디어 파이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미디어 파이프에는 얼굴 인식하고 손가락 관절 좌표를 인식하고 사람의 관절 좌표를 인식하는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블레이즈 포즈라는 모델이 있는데 성능도 굉장히 뛰어나고 파라미터 수가 적은 모델입니다. 이걸 사용해서 이렇게 관절들을 생성합니다. 관절을 생성하면 뭐 얼굴, 어깨, 팔꿈치, 손목, 엉덩이 이런 관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저희가 인간이라면 왼쪽 어깨와 왼쪽 팔꿈치가 결합되어 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연결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래프 데이터로 보고 그래프 데이터, 시간 변화에 따른 관절의 위치 변화를 잘 추출할 수 있다고 알려진 스페이셜 템포럴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STGCN이라는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관절의 위치를 잘 특징을 추출할 수 있고 관절 사이 관계를 잘 반영해서 특징을 추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관절 데이터에서 주요 각도 8가지를 정의했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장애인 분들은 대부분 하반신 마비가 와서 상체 운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목과 팔꿈치, 어깨 사이 각도들, 각도 총 8가지에 대한 시계열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요. 시점별로
순환신경망에 입력을 해서 특징을 추출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운동 능력을 인식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현대자동차가 진행했던 배터리 열화 추정 기법 개발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연구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기차를 운행한다고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갈수록 주행거리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늘어남에 따라 사람들은 충전 플러그인을 꼭 꽂고 주행을 할 겁니다. 다시 이제 충전소에 가서 차량과 충전기 연결해서 충전을 진행할 겁니다. 또 주행하고 충전하고 주행하고 충전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겁니다. 그러면 배터리 충전 용량이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이러한 패턴을 계속해서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행 중에 수집한 데이터와 충전 중에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배터리 손상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가 주행 중에 수집되는 데이터, 충전 중에 수집되는 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행 중에 수집한 데이터는 대부분 시계열 데이터일 겁니다. 그래서 한 주행 동안의 데이터를 특정 윈도우 사이즈로 나누어서 그것들을 순환신경망 모델에 입력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행 데이터 특징을 요약을 하고요. 다음으로 충전 데이터는 충전 시작과 충전 끝 사이에 얼마나 충전했는지, 현재 충전 시작할 때 배터리 용량이 얼마였는지, 끝났을 때 얼마였는지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충전 데이터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을 결합하고 난 다음에 DNN 레이어에 놓고 난 다음에 배터리 충전 용량을 예측한 연구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세미나 내용을 조금 요약해 보겠습니다. 멀티모달 러닝은 특정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입력해서 원하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문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모달별로 데이터에 적합한 신경망 모델 선택, 그다음 특징을 결합하는 그런 걸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특징 결합 방식에 얼리 퓨전을 많이 사용을 했고, 그래서 얼리 퓨전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약식을 추가하거나 사전학습, 오토인코더를 활용한 방식 등으로 문제 해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공장과 자율주행에 대한 멀티모달 러닝을 소개해드렸고,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했던 멀티모달 러닝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 참고 의문원을 표기해 봤으니 각 문제별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되게 많은 내용을 준비해 주셨는데, 와, 사례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데이터의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네요. 네. 저희는 아무래도 좀 이제 제조 계열사들이 좀 많고 뭐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의 뭐 이런 걸 좀 소개시켜 달라라고 요청을 드린 건데, 혹시 좀 이제 자료 같은 거 리서치를 해보시면서 그런 쪽은 없으셨을까요? 그냥 뭐 이런 제조 공정 같은 데서의 그런 센서나 뭐 센서 데이터 뭐 이런 거랑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뭐 이미지 같은 걸 좀 결합해서 뭐 품질을 뭐 판단을 한다거나 뭐 혹시 이런 식의 뭐 논문이나 뭐 그런 사례 같은 거는 혹시 없었을까요? 예, 저희가 찾았을 때 그 제조에서 나온 이미지랑 그거에 대한 센서들을 수집해서 결합하는 그런 연구들은 좀 찾기 힘들었고, 저희도 네네. 세미나 주제를 봤을 때 스마트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위해 어떤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을까 위주로 좀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런 쪽 데이터가 구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학계에 없을 수도 있겠네요. 네네. 네, 그런 듯합니다. 음, 음. 저희 쪽에서 조금 질문 좀 몇 가지 드릴게요. 내용 듣고. 네. 네. 제가 켰어요. 말씀하시면 돼요. 네, 그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관심이 있게 들었던 부분이 이제 비정형 데이터랑 정형 데이터를 결합한 그런 멀티모달 사례들에 조금 집중을 해서 들었었는데요. 네.
제가 대표적으로 그 설명해주신 사례에서는 이제 지도 이미지랑 차량 상태 정보들 융합한 거, 그리고 네. 해보셨다는 그 기상 데이터랑 CCTV 데이터 결합한 이렇게 두 가지를 조금 집중적으로 들었었는데 혹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이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지도 이미지 관련된 거에 대한 성능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고, 이 스페이셜 템포럴 네트워크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해무 발생 여부를 F1 스코어 기준 74 정도까지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네, 그러면 그 이제 설명해주신 사례들이 이제 비정형 데이터는 어떤 신경망에 태워서 피처를 추출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정형 데이터는 그 정형 데이터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해서 그 두 가지를 결합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대부분의 그런 비정형과 정형 데이터 결합을 하는 방식들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따로 이렇게 정형 데이터는 어디에 태우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 건가요? 예,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비정형 데이터는 뭐 신경망에 태워서 특징을 추출하고, 정형 데이터는 단순하게 결합하는 방식의 연구들이 좀 더 많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 첨언을 드리면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성범입니다. 네. 그 정형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정형 데이터를 그 딥 뉴럴 네트워크, 뭐 CNN, RNN이 아닌 그냥 딥 뉴럴 네트워크에 태워가지고 특징을 추출하는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여드렸던 사례는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용한 경우였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정형 데이터 역시 DNN을 태워서 거기서 나온 마지막 레이어, 그 특징을 잡아서 결합하는 방식,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이제 성능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이게 궁금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보통 이런 이제 멀티모달 연구를 하면 어떻게 성능 평가를 하냐면, 멀티모달 하지 않았을 때 대비 멀티모달 했을 때 얼마나 성능이 올라가는지,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형 데이터만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상 데이터만 사용했을 때, 그 다음에 CCTV만 사용했을 때 이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합쳤을 때 얼마나 결과가 올라가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통 리포트를 하거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방법론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그런 결과까지는 설명 안 드렸는데,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결합했을 때, 멀티모달로 했을 때 성능이 어느 정도 향상했다. 이제 이런 리포트가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으로 항상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AI 솔루션 팀 김재대리입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저희가 알고 있는 김지혜 대리님이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질문하세요. 잘 지내시죠? 네, 너무 반갑습니다. 그 앞에서 질문했던 부분이랑 연속되는 내용인데요. 저도 지금 이런 모션 인식이나 이런 식으로 멀티모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연구한 부분도 많은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제가 연구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실시간, 그러니까 어쨌든 시계열 데이터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레임 단위로 끊어서 데이터를 뽑아갖고 결합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뭐 30프레임 끊어갖고 여기에 이제 정형 데이터랑 비정형 데이터랑 그렇게 단순하게 결합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직- 전체 뭐 1분 동안 촬영한 거 모두를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뭐 말씀 주시면 30프레임 단위, 프레임 단위 수를 좀 정해서 대부분 연구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제 리얼 타임으로 이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단계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음, 제가 마지막으로 연구했을 때는 30프레임 단위로 이렇게 해서 끊어서 인식을 하다 보니까 모션 인식이 굉장히 더뎌지더라고요. 제가 한 거는 이제 수화를 갖다가 키네트로 인식을 해서 텍스트로 변환하는 연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시간으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거는 이제 5년 전쯤이어갖고 지금은 뭔가 좀 달라진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내용이거든요.
모션 인식의 사례로 좀 보게 되면요. 많이 그 부분은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이 모델, 여기에 있는 블레이즈 포즈라는 것과 이 구글 리서치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모델들이 실시간성으로 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걱정하시는 문제는 많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포즈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한 방법론들은 파악해보지 못했지만 블레이즈 포즈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비 약 20배 이상의 파라미터 수가 줄었고요. 성능은 그때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 분야에 대한 평가 지표의 한 이 정도 떨어진 건데 되게 저희가 또 해보면 되게 인식을 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 연구실에서 하셨던 연구 중에 그 관절 좌표 이용해갖고 운동 능력 판단하는 연구 있잖아요. 네. 여기서 관절 좌표를 추출하실 때 몇 초 단위로 혹시 뽑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표가 거의 변화가 없어서 정확도에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저희가 0.4초당 한 장씩 뽑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이게 네. 그 0.4초 정도면은 좌표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운동하고 있는 모습이 크게 준비와 하고 있는 동작, 끝까지 벌리는 동작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요즘까지 이렇게 다 포함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좀 기초적인 거일 수도 있는데 앞에서 설명 주실 때 퓨전 방법 세 가지 설명 주셨잖아요. 얼리랑 레이트랑 하이브리드. 근데 이제 네. 얘기만 들어보면은 얼리도 장단점이 있고 레이트도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걸 결합한 하이브리드가 가장 성능이 좋아서 많이 쓰지 않을까? 뭐 전 설명을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쭉 설명해 주시고 결론에 보면은 얼리 퓨전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레이트 퓨전과 하이브리드 퓨전 방식은 모델을 여러 개 학습해야 된다는 단점이 가장 부각되는 단점입니다. 그런데 얼리 퓨전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하나만 학습시키고 그 모달별로 나오는 모달의 데이터에 대한 특징을 잘 요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얼리 퓨전으로 다 통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레이트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여러 개 학습시키려면은 뭐 그런 리소스적인 문제도 있고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뭐 그런 문제 때문에 효용성 때문에 얼리를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저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 진행하셨다고 말씀해주신 기상 데이터랑 CCTV 데이터 그 연구 있잖아요. 그 연구에서 네. 혹시 이제 리소스는 얼만큼 사용을 하셨고 이제 사용하셨던 데이터의 양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예. 일단 리소스를 말씀드리면요. RTX 3090 GPU 한 장 사용해서 모델 학습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데이터는 전체 기간이 한 2년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년 동안의 데이터면은 어느 정도의 양이 될까요? 그냥 예, 그 학습 데이터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포함하고 뭐 검증 데이터로 봄 정도만 사용했다면 나머지 세 계절에 대해서 잘 되는지 확인해 봤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지금 궁금하신 점이 봄, 여름, 가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양을 사용했느냐 그걸 여쭤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 드리면 어떨까? 그 CCTV 이미지를 대략 몇 장 정도 사용했고 네. 기상 데이터가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 정도. 제가 질문을 네, 총 관측치가 한 9,000개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근데 그 달도 9,000개 기억하네. 예, 9,000개인데
그 9,000개라고 하면 이런 CCTV 이미지가 총 6장씩, 하나당 6개씩 있으니까 이미지는 한 5만 4천 개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상 데이터도 그만큼 시간에 대한 만큼 사용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마 조영원 연구원이 얘기한 거는 100% 믿지 마시고요. 논문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거기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을 겁니다. 아, 기억이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연구를 사실은 조영원 연구원이 메인이 돼서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전혀 믿지 못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확한 수치는 논문을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오픈되어 있는 논문이거든요. 이 제목을 치면 그럼 이 뒤에 그 참고문헌에 논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신 거예요? 이제 연구를 하고 그걸 이제 논문으로 발표를 한 거죠. 연구하신 걸 논문으로 쓰셨다고? 네네네. 그거는 찾아봐야죠. 네. 네, 그 논문에 더 자세한 상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제 리소스적으로 제약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를 사용하셨는지가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문 드렸는데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마 그러니까 그 핵심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 PC에서 사용하고 있는 3090 정도면 이 정도는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기업에서는 이거보다 자원이 훨씬 더 좋을 테니까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아마 네. 처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 중에서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 주셔도 돼요. 채팅이나 뭐 말씀으로. 없는 거. 있어요. 김준혁 사원님. 네, 지금 채팅으로 김준혁 사원님이 해무가 발생한 것에 대한 기준을 여쭤보셨는데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저희가 알기로는 그 가시거리를 측정하는 또 센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가시거리 기준으로 뭐 1km 이하가 될 때 해무라고 기상청에서 정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이제 해무 발생 여부는 저희가 레이블링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 같이 공동 연구한 기관에서 한국해양조사원인가요? 거기서 이제 어떤 기준에 맞게 이게 해무인지 아닌지 그 기준에 맞게 레이블링한 데이터를 저희는 사용했고, 이게 이제 어떻게 해무인지 아닌지에 대한 거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아마 오픈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저 또 좀 기본적인 거 여쭤보면 저는 멀티모달은 이렇게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센서, 뭐 예를 들면 정형과 비정형, 뭐 이미지와 뭐 정형, 뭐 음성, 뭐 이런 것들이 결합돼야지만 멀티모달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사례 설명 주시면서 보니까 배터리 열화 추정 같은 경우에는 주행 중 데이터와 충전 중 데이터를 결합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둘 다 그냥 정형 데이터인 것 같은데 그렇게 결합을 하는 것도 멀티모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기법이 달라서 멀티모달인가요? 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충분히 배터리 열화라는 걸 설명할 때 그 전에 수반되는 상황들을 서로 다른 상황에서 수집되었기 때문에 저 멀티모달이라고 보고 싶고요. 그리고 좀 주행 데이터는 시계열 데이터, 충전 데이터는 일종의 정형 데이터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또 다른 모달이다라고 저는 스스로 보고 여기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환경적인 부분도 다르고 데이터가 뭐 똑같이 정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하나는 시계열 데이터고 하나는 뭐 센서 데이터처럼 이제 성격이 다르니까 그런 거를 결합하는 것도 이제 멀티모달 기법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될까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그래서 물론 저희도 좀 관심을 갖고 리서치를 하기는 했지만 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이런 것까지는 좀 알지 못해드려가지고 좀 시야가 넓어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결합할 수 있구나, 이런 것도 멀티모달이라고 할 수 있구나 해서 좀 많은 내용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짧은 시간에 요청드렸는데 그래서 혹시 이 자료 좀 주시면은 저희 이제 그 연구하시는 분들도 좀 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우리 조용현 박사님께 연락드려도 될까요? 네, 네. 네. 혹시 회의 끝나고 바로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네. 지금 온라인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좀 없으시면은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자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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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